안녕하세요. 필사즉생입니다. 오늘은 제노피스 매각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노피스 매각이 헬릭 스미스에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노피스의 매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주식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내용도 아니고 정보 공유 목적의 영상입니다. 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노피스가 생기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헬릭 스미스는 엔젠시스 상업화를 위해 이연제약의 충주 유전자치료제 공장에서 생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 개발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면서 중재원 다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엔젠시스 DP에는 삼성 중이었기 때문에 BLA 및 상용화 시에 생산할 공장이 꼭 필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샌디에고에서 바이칼이 삼성에서 실패하면서 공장을 매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GMP 준비가 끝난 시설이긴 했지만 500리터짜리 발효조 1개에 불과한 데다 바이칼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생산 공장의 장부가액은 5억 원 정도로 노후화된 상황이었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메디베이트라는 사모펀드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제노피스라고 이름을 짓고 20억에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제노피스는 상용화 시 사용할 목적으로 인수하였으나 플라스미드 DNA 수요가 늘어나면서 CDMO를 꿈꾸며 확장을 해 나갑니다.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투자 내역을 보면 2018년 1000억 시비 발행 중 제노피스 시설 자금으로 210억을 책정했고 2019년 1500억의 유상증자 중 제노피스 시설 자금으로 300억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책정한 대로 투자한 건지는 조사 안 했는데요. 일단 2019년 더 벨 기사 중에 이미 200억 이상 제노피스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시설비나 인건비 그리고 생산할 때 사용한 비용 등을 생각하면 최소 300억은 사용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임상이 성공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겠지만 2019년 9월 엔젠시스 임상이 실패하였습니다. 2020년 초에는 본격적인 CDMO 사업을 위해 진스크립트와 협력한다고 밝혔지만 매각하는 현재까지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엔젠시스 GMP 생산을 완료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3년간 임상에 사용될 분량을 만들고 99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비드-19으로 한창 백신 이슈가 있었을 때 회사는 백신을 위한 공정 개발 소식을 전했으나 결국 무소식으로 끝났고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작년 말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존실로 인한 관리 종목 이슈가 생기면서 자산 매각에 대한 이슈가 올라왔는데 제노피스 매각 대신 주주들이 세 번째 유상증자를 참여하여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일단 작년은 주주들의 도움으로 관리 종목 이슈를 넘길 수 있었지만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존실이 3년간 2번 이상 50%를 넘으면 관리 종목에 지정되기 때문에 2019년에 이미 50%를 넘긴 헬릭 스미스의 입장에서는 올해도 역시 중요한 해였습니다. 결국은 제노피스를 독일의 저명한 회사인 바커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3,900만 달러, 약 430억 원을 업프런트로 받고 언아웃과 마일스톤을 통해 8,300만 달러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액으로 봤을 때 최대 1,320억 원을 받게 되는데요. 최초 투자 금액인 130억 원의 최대 12배 정도이고 업프런트만 따져도 최대 4배가량 되는 금액입니다. 1,300억 원대라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물론 사실 다 받게 된다면야 좋겠지만 계약 내용을 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아웃 계약이란 기업 인수합병 시 추후 발생할 이익이나 손실을 배분하는 매매가 결정 방식인데요. 5년간 에비타의 31%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건 에비타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감가상각 금액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마일스톤을 보면 판매 수익에 따라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이 550억과 1,100억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엔젠시스 자체 매출을 제외하고는 매출이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과연 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커가 열심히 일해주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바커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뷰 내용을 번역한 것인데요. 바커가 코비드 mRNA 백신 3대장이라고 불리는
큐어백과 코비드 백신을 생산하기로 계약했고 mRNA 생산에 필요한 플라스미드 DNA를 제노피스에서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노피스가 큐어백과 진작에 계약을 맺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영업력은 없던 걸까요? 지나간 일은 무의미하지만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노피스가 매각된 게 호재냐 악재냐 하는 의견이 많은데요. 전 아주 호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올해 관리 종목 이슈 해소에 도움이 되고 모든 신약 개발회사가 생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커와 BLA 준비 및 상업화 후 생산에 대한 협력도 체결했으니 이 부분에서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제노피스에 큰 돈을 들여왔지만 마땅한 매출이 없었는데요. 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아끼는 것만으로도 큰 호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언아웃과 마일스톤은 사실상 수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 5년간 미국에서 CMO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네요. 지난 유증에서 밝힌 대로 카텍셀과 뉴로마이언의 임상약물 생산하는 CMO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노피스처럼 지나친 설비 투자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릭 스미스는 큰 뜻을 품고 제노피스를 만들었지만 수백억 비용을 사용하고 마땅한 수주도 못했고 수익도 얻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업프런트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기존 투자 금액 이상은 회수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번 매각을 바탕으로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헬릭 스미스에게 자회사 설립과 운영은 역부족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CMO 사업 외에도 한창 자회사를 늘려갈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